안녕하세요. 1월 19일 시황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참 해피한 장이었죠. 네, 코스피도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 네, 여러분들 걱정하시던 조정은 오늘에 한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코스피 3000을 한 번에 크게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제가 대단해서 맞춘 건 절대 아니고요. 공교롭게 그렇게 좀 예상대로 흘러가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흐름을 보시면 요걸 좀 먼저 보실까요?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조금 빼고 끝까지 그냥 쭉 올려버렸습니다. 시작할 때 잠깐 갭상승이 뜨는 것처럼 보이다가 빠지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도 요거는 마찬가지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가장 좀 기분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요 투자 종합에서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매도를 한 걸로 나왔어요. 연기금은 구조상 지금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게 특이한 건 아닌데, 코스피가 3000을 깨고 내려갈 위기가 되면 분명히 연기금 쪽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연기금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최저점이 9시 한 14분, 여기 9시 14분 써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연기금이 시간대별 투자자 매매 추이 상세로 보시면, 이 앞에가 좀 잘려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지금 9시 한,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죠. 지금 연기금이 매수한 9시 한 31분, 요 정도 9시 30분 조금 넘어가는 시점까지, 요때까지 연기금이 매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0이고 요 위로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가장 최고 매수를 했던 지점입니다. 한 12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계속해서 팔아 제끼던 그 추이를 깨고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증시가 올라오니까 역시 예상대로 쭉 팔았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3000이 좀 깨질 만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9시 반이면 한 요정도 언저리거든요. 9시 반이 한 요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한 9시 32분이니까. 코스피가 3000을 깰 만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고, 그 이후에 탄력 받는 걸 확인을 하니까 연기금은 마찬가지로 팔면서 시장에서 또 빠져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모습을 보고 예상대로 흘러가는 모습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대단해서 맞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코스닥도 흐름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최저점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한 3011에서 오우 장난 아니네. 오늘도 한 100 정도 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네요. 그렇죠? 코스피가 장중에 3% 이상 상승했다가 마지막에 종가는 2.4%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변동성이 큰 게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요즘 들어서 확실히 개인들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런 변동이 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신용잔고죠. 어제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매매의 규모 자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잔고가 21조니까, 지금 보시면 증시 주변 자금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자금은 이틀 뒤에 결제일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이틀 뒤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은 지금 한 68조까지 빠진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빠진 게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예탁금은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예탁금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을지, 그거는 이제 이틀 뒤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70조 언저리에 탄탄한 예탁금이 받쳐주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지금 요때부터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벌써 2조가 늘었죠.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많이 있다는 거는 증시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예탁금도 많고 시총 자체가 커지니까 신용잔고 커진 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고점에서 물려서 신용잔고에 의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매매가 나올 때 투매가 이어지면 증시가 좀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신용을 쓰고 계신 분들은 반대 매매 나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 개인들께서도 증시가 흘러내린다고 해서 뭐 거기에 무서워서 이제 동참해서 어제 같은 장에 투매를 해버리거나 이러면 오늘 같은 반등이 나오는 장을 즐기지 못하겠죠.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튼 오늘은 장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인기관 매매 종합 뭐 이런 거 보시면 오늘 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그 장 끝나고 나서 뭐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뭐 작업을 하겠다고 한 그 공장을 기아차가 위치한 공장에서, 그 미국 공장에서, 조지아였나요? 그 기아차 공장에서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기아차가 장중에 엄청난 급등한 것도 모자라서 장외에 그 장외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기아차는 또 아직 아직 그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기아차 내일 또 엄청 크게 갑니다. 사실 현대차랑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 기아차 쪽에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아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은 수익 가지고 계실 거고 내일은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갭상승이 좀 크게 뜨면은 뭐 차익 실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여튼 뭐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 기관들 다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요게 좀 수상해요. 셀트리온 최근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죠.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바이오주 쪽에 최근 흐름이 안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가지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대부분 다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쪽이고 기관들이 뭐 미디어 쪽이 요즘 강합니다. 뭐 이쪽에 대해서도 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도 들어왔네요. 뭐 여튼 뭐 바이오 쪽이 좀 최근 약했는데 보시면 이제 보세요, 많이 빠졌습니다. 한 20% 정도 빠졌죠. 네, 뭐 이거에 의해서 이제 뭐 누적으로 한번 보시면 뭐 아직도 개인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잘 가져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부분은 요 오늘 금융투자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한 편인데 근데 요거 보시고 오늘 금융투자가 끌어올린 장이라서 이제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기관이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물이랑 현물 간에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면 프로그램 매매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 매수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상승 베팅을 한다고 쭉쭉쭉쭉 올리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얘네는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당장 내일 뭐 선물 지수가 좀 흔들린다 그럼 바로 빠져나갈 자금들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연기금이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움직이는데 연기금은 한 100조 이상 자금을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 얘네들은 다 해봤자 한 10조 남짓?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거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대금이 좀 많이 찍히는 편인데 요게 이제 지속성을 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외국인 자금이 양쪽에 다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당분간 또 좀 큰 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튼 오늘은 참 뭐 좋은 장이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을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락에 베팅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뭐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콜옵션을 이만큼이나 매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얘네들이 하방에 풀베팅을 했다면 풋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야 돼요. 콜옵션을 청산했다는 거는 변동성에 좀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풋옵션 매수 이게
요 매도세에 비해서는 좀 강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한다. 뭐 이런 움직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300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만약 내려간다면 강력한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3000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내려갔으면 저도 정말 강력하게 매수했을 텐데 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한 절반 정도밖에 매수를 못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주니 일단은 뭐 빨간색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일단 오늘 시황은 살펴보고 이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네, 뭐 4월 달에 선거도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뭐 유일한 업적이라고 업적까지는 좀 너무 그렇지만 유일한 내세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코스피 3000 넘어간 거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 괜히 뭐 연장 안 했다가 공매도 금지 연장 안 했다가 코스피가 3000 밑으로 빠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계속 뭐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찔러보고 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한 발 물러설 거다. 뭐 대주주 양도세 뭐 이슈랑 뭐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공매도 금지 연장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지 첫 영상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 근데 뭐 개인별로 이제 각자 생각을 좀 요거에 대해서 해보시고 자기 나름의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 달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니 요거는 꾸준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된다고 확정 기사가 뜨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개인들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은 기사고요. 이거는 예, 보시면 뭐 한 발 물러섰다. 국회 의견 청취하겠다. 라고 이제 기사가 돼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앞두고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압박을 받았을 거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뭐 얘네 그래봤자 어차피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목소리 크게 남기형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죠. 총알바지 역할을 한 거고. 그러니까 남기형이 이제 사표 쓰고 그 대주주 양도세 그 이후에 사표 쓴다고 해도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서로 이제 입 맞춰놓고 흘러가는 거죠. 뭐 모든 세상살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남기형이 한 번씩 얘기를 해서 이제 주가가 흔들릴 때 그때 너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담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 그때 수익을 또 내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뭐 증시를 흔들 정도의 강한 워딩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아마 공매도 금지 연장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오늘 반등 나왔다고 바로 이런 기사 나오죠. 어제는 무슨 증시 그 꼴랑 그 한 2% 남짓 빠졌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경제 전문 기자가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이분을 비난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사들은 항상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걸러 보셔야 돼요. 그냥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참고는 하되 돈 주면 써주는 기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거에 흔들리지 않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겁니다. 보시면 유동성 확대보다 뭐 주가 속도가 뭐 상승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올린 그 리포트 보세요. 3,550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숫자상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역사적으로 가장 높진 않았다. 뭐 조금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여튼 뭐 이런 기사들 나올 때
뭐 스스로 좀 중심을 딱 잡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요분을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사 나올 때 요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께서 다른 기사는 어떤 걸 썼는지, 스탠스가 맨날 바뀌진 않는지, 뭐 그런 걸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 기자분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요 기자분 어떤 기사 쓰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애플카를 기아가 맡기로 가다 그랬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장 협력 거점,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기아차가 시간 외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러고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장외 시간이 끝나고, 시간 외 장이 끝나고서 바로 그냥 이제 또 얘기된 바 없다라고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가 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애플은 이제 본인 고객사들을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MC넥스랑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고 추정만 하고 있고, 또 이제 보호회로, 2차전지 보호회로는 ITM 반도체 뭐 이런 데 실제 공급을 하고 있지만, ITM 반도체 공시 보면은 애플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ITM 반도체가 애플에다가 공급을 하고 애플 관련주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일단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이제 조금 조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맞는 기사죠. 그래서 아마 내일 기아차는 좀 더 큰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똑같은 기사가 또 나왔죠. 같은 흐름에 네이버가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뭐 되게 이것도 나름 큰 이슈죠. 네. 네이버가 은행 면허 취득해서 금융업에 직접 뛰어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뭐 네이버, 뭐 얼마 전에 카카오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법한데, 이거 기사 뜨자마자 바로 이것도 부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좀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일단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신중하게 좀 기사를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자분들 마음도 이해는 되죠. 어쩌겠습니까? 특종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단독 달고서 올려서 조회수 이렇게 잡고 해야, 그래야 그분들도 성과 측정도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기사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확실한 정보를, 소스를 가지고 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뭐 네이버나 이런 네이버 주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좀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말에는 한번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가 뭐 이익 공유제 뭐 얘기 꺼내서 제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금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마라, 중단을 해야 된다 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대표도 손절을 했죠. 손 딱 긋고 공식 논의 아직 안 됐다. 이거 뭐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뭐 이재명 그 대선 후보죠. 이제 뭐 명시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이제 막 서로 갈라서 쳐서 싸우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 이익 공유제 근데 뭐 반시장적 발상이다. 아니 무슨 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면 대출이자 받아야지, 은행은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안 그래도 대출 이자도 낮은데. 근데 여튼 이런 정말 참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튼 자기들끼리도 단합이 안 된 상태, 안 되는 모습을 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익 공유제랑 뭐 사실 뭐 이거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몹시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단합이 안 된 요 정책이 실제로 뭐 시행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볼만한 마지막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6시쯤 나왔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기관 관련된 뉴스 소개를 해드릴 때 그 연기금은 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6.8%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이분들 내용상 보셨나? 해가지고 봤더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비중을 확대한다는 건 아닌데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 쪽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그 총 비율은 똑같이 유지하되 코스닥 쪽에 투자하는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연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를 치지는 않아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 금투는 좀 단타 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들어갔다 빠졌다. 정확히는 단타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뭐 뉴딜 펀드랑 좀 엮여서 뉴딜 펀드가 코스닥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뉴딜 펀드를 안전하게 이제 지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투자하는 그 펀드이기 때문에 그거 유지하려고 좀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한번 뇌피셜로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여튼 뭐 코스닥 쪽에 비중이 높은 분들께는 뭐 나쁜 기사는 아니죠. 네, 코스닥은 지금 비중이 적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지금 1, 2% 정도 수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완만하게 하지만 하방 지지력은 더 올라가겠죠. 나름대로 코스닥 비중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긍정적인 기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또 추가적인 상승장에서 코스닥 쪽이 상승폭이 굉장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적게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이런 게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셔야 뭐 현금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절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꼭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